우리 노조법 2, 3조 개정안 오란봉투법을 불리죠. 네. 지난 9월 달에 공포가 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노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TFT 만들어서 구체적 지침 준비해라.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겠나요? 최대한 현장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해보고 해서 산업 현장에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노조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게 일단 사용자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네. 근로조약 체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적 지위에 있는 자.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적 지위에 있는 자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청 간의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이게? 그거와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 측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이제 축적된 판례. 그러니까 판례 중심으로 지침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행령화 작업도 하고 있나요? 어떤 작업? 시행령으로 만들. 시행령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네네.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만들어도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교섭 절차에 대해서 예.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구체화할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보완 입법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네. 장관님. 네. 현대중공업에 대한 협력업체 제가 언론에서 지금 한 2,500개라고 합니다. 네네. 1차, 2차, 심지어 뭐 5, 6차까지 간다면 한 5,000개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우리가 자율 교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의제별로 하지 않겠습니까? 의제별. 예를 들어서 뭐 의제별로. 근로조건, 네네. 산업안전, 네. 복지, 후생, 뭐 임금, 상여금 등등등. 그럼 5,000개에서 자율 교섭으로 하면은 2차 하청 기간이 원청 사용자한테 이게 교섭이 가능해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개의 교섭 의제가 5개라면 얼마입니까? 25,000개인데 저는 이 걱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기업 뭐 노조, 뭐 하청 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나와라. 현대중공업 같으면 정의선 회장 나와라.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은 다릅니다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나와라. 삼성 예를 들어서 이재명 나와라. 소위 말해서 대기업 총수 공기업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나와라. 정의선 나와라. 이재용 나와라 법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이게 극심한 혼란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나 뭐 어떤 이 지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납품 이런 기한도 못 맞추고 수출 기업은 수출이 안 되고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가 됐다. 그래서 장관 입장에서 대법원 판례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매뉴얼 만드는 걸 넘어서서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정말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떤 예. 입장이세요? 네, 존경하는 윤석열 위원장님 지적대로 요 예. 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건 예, 아마 예. 교섭 절차에서 예.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섭 절차와 관련된 거 창구 단일화를 원하청간 어떻게 할 건가 다양한 하청업체 어떻게 할 건가 이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시행령도 대법원에가 무력하니까 보완 입법을 만들어 주십사. 보안입법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고 예를 들어서 노동쟁의 대상도에 한번 보세요. 네.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 영향을 미친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조조정한다, 정리해고한다.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고 정도 동반된다면 이거는 법에 의하면은 새로 시행된 법에 의하면은 당연히 노동쟁의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폐합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는 어떻습니까? 대법원의 판례는 인사 경영상의 판단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이 안 된다는 게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요. 네. 앞으로 극심한 혼란이 눈에 보일 듯이 뻔합니다. 노조 입장에서 앞으로 단체 협약에 들어간다고 보십시오, 장관님.
그러면은 야 미국 시장에 이 오너는 진출하려고 그래. 근데 이런 것도 또 노조하고 합의하라고 그럴 거고요. 또 자동 로봇화 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래. 그럼 근로자가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를 해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가 합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용 못하면 전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극심한 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저는요, 일본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그러나 이게 근로쟁이, 노동쟁이 대상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리스트로 만들어 놉니다. 파지티브 리스트로 만들어 놉니다. 노동쟁이 대상은 이런 식으로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어. 예측 가능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노사 간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는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엄청난 이게 혼란이 올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방치한다. 이것은 주무장관으로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두면은 단지 시행령조차도 힘들어진다. 구체적 지침 말할 것도 없고 시행령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원하청 교섭 노조 창구 단일화법, 그리고 노동쟁이 대상에 대해서 파리티브한 리스트를 만든 법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극심한 혼란, 특히나 기업 쪽에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아까 사용자성 정의와 함께 노동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안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다고 이해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법의 부대 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또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그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한번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시행령을 넘어서 보안입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